안녕하세요, 신선남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도 익숙하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주제, 바로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단지 세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금은 돈의 이야기인 동시에 권력과 정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왜 부자들은 세금을 싫어할까? 사람들은 말하죠. 돈이 많으면 세금도 많이 내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사실일 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수많은 자산가들, 그 누구도 세금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부자들이 세금을 싫어하는 이유는 단지 돈이 아깝다라는 감정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세금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자산이 사라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더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금은 자유의 제한이다. 부자들 입장에서는 국가가 내가 번 돈을 내가 원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거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통제권입니다. 부자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산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금이 바로 그 통제권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부자의 감각이 작동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왜 세금을 덜 싫어할까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세금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불편한 존재일 거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좀 다릅니다. 대부분의 저소득층들은 세금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때로는 세금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본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죠. 부자에게 세금은 자신의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빼앗는 구조라면 가난한 사람에게는 세금은 자신의 삶을 떠받치는 구조물처럼 느껴집니다. 아동수당, 건강보험, 기초연금, 공공임대주택, 이 모든 제도는 누군가가 낸 세금으로 유지가 됩니다. 사회학자 피에로 부르디웨는 이렇게 말했죠. 국가는 특정 계급의 시선으로 세계를 조직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세금을 통해 국가가 나를 보호해준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은 그들에게 위협이 아니라 보조나 지원, 생존의 장치로 인식됩니다. 사회학자 탈코 파슨슨이 국가는 복지를 통해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한다고 말했죠. 국가는 세금을 걷고 그걸 다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쓰면서 국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합니다. 결국 세금이란 계급마다 감정이 다르게 구성되는 제도입니다. 즉, 세금이란 부자에게는 위협이고 가난한 이에게는 보호입니다. 세금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감과 감정 구조를 드러내는 거울이죠.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세금은 누가 정하는가? 누구에게서 걷고 누구에게 줄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59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세는 법률로서 정한다. 그리고 법을 만드는 건 국회의원, 정당, 선거를 통해 구성된 정치 권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금은 정치가 만든 질서이며 정치는 돈의 흐름을 설계하는 기술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은 묻죠. 무엇이 공정한가? 누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가? 세금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바로 국가의 철학적인 대답이죠. 보수 정부는 시장을 살리자며 감세를 이야기하고요. 진보 정부는 공공의 평등을 회복하자며 증세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차이가 아니라 국가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철학의 차이입니다. 정치가 중요한 건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건 곧 세금의 흐름에 무관심하다는 말이고, 그건 결국 내 자신의 방향성을 놓치는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는 바로 공산주의다. 이 명제는 틀린 명제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정치체제이고 공산주의는 경제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권력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문제고, 경제는 자원을 누가 소유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드려볼게요. 북한은 어떤 체제일까요? 정답은 정치체제는 독재주의를 채택하고 있고요. 경제체제는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요? 정치는 민주주의고 경제는 자본주의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경제는 혼합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는 투표로 대표자를 뽑고 경제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도 되지만 동시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공임대, 무상교육 같은 사회주의적인 제도도 함께 운영되기 때문이죠.
세금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만나는 절충의 지점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만이 제대로 된 자산 설계 출발점에 설 수 있습니다. 보수는 말합니다. 돈은 시장이 굴려야지 국가가 끼어들면 안 된다. 그래서 감세를 주장합니다. 세금을 줄이면 기업이 살아난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생긴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잘 산다. 아까 등장했던 밀턴 프리드먼이 이렇게 말했죠. 세금은 자유에 대한 침해다. 정부는 최소한만 존재해야 한다. 반면 진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 좋지. 하지만 모두가 똑같이 자유롭진 않아. 국가는 출발선의 불평등을 보완해야 한다. 그래서 증세를 주장합니다. 세금을 더 걷자. 그리고 복지를 늘리자. 다 같이 잘 살자. 아까 등장했던 마이클 샌델이 또 말합니다. 부자가 공공 서비스를 외면하면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결국 이건 사람은 스스로 살아야 하냐, 같이 살아야 하냐 라는 철학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찍은 정치인들, 우리가 뽑은 정당들이 우리가 매달 내는 세금의 공식을 짭니다. 다시 말해 정치는 곧 세금의 설계도입니다. 급여 명세서의 소득세, 카페에서 커피에 매기는 부가세, 집에 매기는 재산세. 이 모든 세금은 정치가 만든 숫자입니다.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건 내 돈에 무관심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무관심에 대한 대가는 나 혼자만 치르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전가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한 번쯤 갈아엎는 계기가 되었다면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되고 댓글은 방향을 잡아주고 구독은 제가 이 컨텐츠를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함께 질문하고 함께 알아가는 중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수와 진보는 왜 세금의 흐름을 다르게 설계하는가, 그 철학과 전략에 대해서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신사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